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셋의 집합 연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산을 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림으로 먼저 집합부터 살펴볼게요. S와 T라는 집합을 나타낸 것인데요. S라는 집합은 1, 2, 3, 4, 5라는 5개 아이템을 가진 집합이고 T라는 집합은 3, 4, 5, 6, 7이라는 아이템을 가진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3, 4, 5 부분은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져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들을 마구 늘어놨어요. 자, 이것을 묶음기호와 아이템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S와 T는 이렇게 중괄호 속에 콤마를 이용해서 아이템들이 나열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합집합이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합집합은 여러 개 집합의 원소를 합친 집합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치면서 중복된 것은 빠져요. 그래서 S와 T를 합집합 구해보면 1, 2, 3, 4, 5, 6, 7이라고 구해집니다. 3, 4, 5가 2번 나왔지만 하나는 무시되는 거죠. 다음 교집합은 여러 집합에 모두 포함된 원소의 집합이다 라고 해서 만약에 S와 T의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3, 4,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S와 T가 겹치는 부분이에요. 차집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합에만 포함된 원소 집합으로서 만약에 S라고 하는 것의 차집합을 구해라. S와 T에서 차집합이죠. S에 대한. 그래서 S에서 T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하고 2만 남게 되죠. 그리고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두 개의 차집합, S 차집합과 T 차집합이 있다면 그 두 개의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 6, 7이라고 하는 4개가 대칭 차집합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집합 연산을 위한 연산 기호와 메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집합인데요. 합집합의 기호는 버티컬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셋 컨테이너를 나열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점점점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개 나열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셋 컨테이너끼리 이렇게 쭉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티컬 바는 키보드에서 엔터키 위에 원 표시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버티컬 바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메서드는 유니온이에요. 근데 유니온은 보면 앞에 S라는 것은 셋 컨테이너지만 이 내부의 파라미터를 보시게 되면 가변 포지셔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터레이블한 것을 여러 개 나열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게 S와 T와 U라고 세 개가 있었다면 S 앞에다 써주시고 T, U라고 유니온 메서드로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차이점이 연산 기호는 다 셋 컨테이너여야 하지만 메서드에서는 이터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아규먼트로. 이게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S라고 하는 셋이 있고요. X라고 하는 튜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S와 X의 합집합을 구하는데 연산 기호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니온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큰 차이점이 있고요. 다음 교집합 기호를 살펴보면 앰퍼센트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메서드는 인터섹션입니다. 그리고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메서드는 디퍼런스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은 딱 두 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윗꺽쇠 또는 캐럿이라고 불리우는 기호를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는 것인데요. Symmetric Difference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아규먼트도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S와 T와 U라고 하는 세 개의 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먼저 합집합을 구해본다면 STU를 연산자로 이렇게 나열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니온으로 쓰신다면 S.union 가로 열고 T,U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로 모두 다 합쳐진 이렇게 집합을 갖게 됩니다. 1, 2, 3, 4, 5 하고 6, 7, 9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교집합. 교집합은 이렇게 앰퍼센트 기호를 중간에 써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세 군데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3, 5네요. 3, 5, 3, 5, 3, 5죠. 그래서 3, 5가 되고요. 차집합은 S의 차집합을 구해본 거예요. 그러면 S에서 T와 U에 해당하는 것을 빼면 되죠. 그러면 1, 2, 3, 4, 5가 있었을 때 3, 4, 5 먼저 빼고 2를 빼게 되면 2가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 차집합은 꼭 두 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S와 T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게 되면 S에서 먼저 T를 빼요. 그러면 3, 4, 5 빠진 1, 2가 남고요. T에서 S를 빼요. 그러면 6, 7이 남죠. 그래서 그것을 합한 1, 2, 6, 7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확장하는 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기호를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vertical bar equal, ampersand equal, 마이너스 기호 equal, caret equal 이라고 해서 어사인먼트를 나타내는 기호가 뒤에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S를 S와 나열된 집합들의 합집합으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확장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슬롯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아이디는 변경되지 않고 슬롯의 크기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와 T라고 하는 두 개의 집합이 있고 S를 S와 T의 합집합으로 확장한다 라는 말은 S가 변경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부 슬롯에 이런 것들이 등록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S와 T의 교집합으로 확장한다 라고 한다면 슬롯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죠. 3, 4, 5라는 세 개만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의 여러 가지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연산들에 대해서 그 기호와 또 메서드 같이 매칭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